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오늘은 9단원 정규분포 유형 8 표준화에 의해 1337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자, 유형 8 표준화에 의해 1337번이죠. 먼저 유형 8의 표준화의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잠깐 봅시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이용한다. 표준화를 이용하여 확률 변수 x를 확률 변수 z로 표현하자. 앞서서 계속 했던 내용들이니까요. 바로 볼게요. 연소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20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x는 정규 분포 평균 20이고 표준 편차가 4라고 그랬으니까 4의 제곱이 되죠. 다음과 같은데 함수 fk를 다음같이 k-8부터 k까지로 정의할 때 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다 골라라 라고 얘기하네요. 그 F12라고 하는 게 뭐예요? F12. 그러면 12-8이니까 4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2보다 적거나 같다 할 때 확률과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표준축도로 얘를 고쳐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표준축도로 고치면 4분의 4-20 4분의 4-20 마이너스 16이니까 쓸까요? 4분의 4-20보다 크거나 같은 z가 이렇게 바꾸고 얘가 몇이 되냐면 4분의 12-20 이렇게 되겠구나. 그죠? 자, 조금 쌤 이쪽으로 옮길게요. 얘를. 원래 칸 넘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옮기면 되죠. 자, 그랬더니 F12의 값이 몇이 되냐면 F12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Z가 이게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적다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F36을 한번 봅시다. F36은 원래 36에서 8을 빼요. 그러면 28 되죠? 28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6보다 적거나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확률이 20 표준 축도로 바꾸면 4분의 28-20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z로 바뀌고요. 4분의 36-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은 z가 4보다 적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확률이 하나는 여기가 0인 평균을 0으로 z는 바꿨으니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라고 하면 얘는 대칭된 2부터 4까지가 되니까 둘의 요 부분의 영역의 넓이는 같아서 확률이 같겠지. 기억은 그러면 같다가 맞는 거죠. fk는 k가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니은의 경우는 fk가 k가 24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f24가 확률 24에서 8을 빼니까 16이 되죠. 그 다음에 2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간격이 8인데 20을 기준으로 4씩이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게 맞죠. 니은도 맞네요. 이미 실수 K에 대해서 FK와 F24-K가 같다이다 그랬거든요. 평균이 디귿을 보면요. 디귿을 보면 FK야 뭐 이렇게 되는 게 맞고 F24-K다. 그럼 아까 얘도 지금 보면 얘하고 이 경우에도 똑같은 건데 얘하고 얘가 지금 아까 같았었잖아. 그죠? 요거하고 요게 같았었거든. 근데 아니요, 얘하고 같은 게 아니라 얘랑 같았죠. 얘랑 같았는데 그러면 24하고 28, 12하고 36 그러면 4부터 12, 24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잠깐만. 아니다. FK는 알고 있으니까 F24-K를 한번 써보지 뭐. 그지? F24-K. F24-K를 쓰니까 확률은 24-K에서 8을 뺐거든. 그러면 16-K보다 크거나 같은 X가 24-K보다 적거나 같다. 그렇게 나오는 거네. 그런데 이러면 대칭이 안 맞는데. 왜냐면 얘와 얘 같을 때 12하고 지금 28의 합이 40이어서 평균 20 된 거고요. 4하고 36의 합이 40이니까 평균 20이 된 거거든. 그럼 이렇게 같으려면 K하고 16-K 합이 16이 되잖아. 그러면 평균이 8이 돼버리는데. 그래서 디귿은 성립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 1337번. 그러면 따라서 답은 3번이었던 거죠. 1338번 같이 볼게요. 자, 둘 다 평균이 M이고 분산만 지금 따로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다 써볼게. X는 정규분포인데 평균 M이고 분산이 시그마 1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Y는 평균이 똑같은데 분산이 시그마 2라고 얘기했네. 그러면 다음에 식에서 두 값이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한번 고쳐볼까요? 두 값이 같으니까 PZ는 평균 M이니까 시그마 1분의 2M에서 M 빼면 M이 되잖아. 그러니까 M보다 크거나 같다일 확률이 됐고, Y도 Z로 바꾸고, 여기는 시그마 2분의 3M에서 M 빼니까 2M이 되겠네. 그러면 똑같이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한 얘는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할까요? 시그마 1분의 M은 시그마 2분의 2M이 되고, MM 약분하고, 그러면 시그마 2는 시그마 1의 2 시그마 1이 되는 거구나. 기억 맞아요. 그죠? 자, FM일 때의 확률이 GM일 때 확률하고 비교해보면 FM일 때 확률이 크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프가 FM은 어떻게 될까? 평균은 똑같으니까 X축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함수 F는 분산이 작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작다는 얘기는 얘가 조금 평균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거가 되는 거지. 여기가 M이라고 하면 이게 F가 되는 거죠. 함수 F. 함수 G는 약간 두툼한 거죠. 이렇게 두툼한 거죠. 대칭돼 있어야 되는데 두툼하게 이렇게 그려진 거구나 라고 볼 수 있죠. 이게 G가 됩니다. 그렇다면 M일 때 확률이 FM이 더 크구나 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성립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제 디귿에 X가 0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일 확률의 합이 1이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평균 0이 아니기 때문에 둘의 확률이 합이 1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도 다르고요. 맞지 않겠네. 그럼 기역과 니은만 맞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3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X와 Y의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A와 B인 정규분포를 따는데요. 그러니까 X는 여기다 쓸까? X는 평균이 0, 표준 편차 A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도 평균이 0, 표준 편차 B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때 X가 1부터 2까지의 확률과 2부터 3까지의 확률을 같이 봤더니 2번이 크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는 기억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평균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X의 경우에 평균이 0이에요. 그러면 1부터 2까지의 확률이 0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할까? 라인으로 그을게.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당연히 얘가 더 두툼하지 않아요? 아, 여기 3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옳지 않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런 얘기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확률과 0부터 b까지 확률을 봤더니 이때 같다라고 했네. 근데 이게 고쳐보면 알잖아요. 니은은, 자, 고쳐볼게. 마이너스 a의 x부터 0까지 확률은 z로 고쳐보면 표준 편차가 a였거든. 근데 마이너스 a 빼기 0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z가 0 빼기 0이니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은 y가 b보다 적거나 같다 이럴 때 그랬잖아. 그럼 얘도 역시 0에서 0 빼니까 0인 거, 뭐 z, 그 다음에 시그마 b부터 b-0이니까 b가 돼서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1까지 확률이 당연히 어때?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니은은 성립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하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그러니까 얘가 더 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확률이 같다면 이 마이너스 1과 1에 아주 몰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x의 분포는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때 분산이 b가 더 큰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그래서 니은 디귿 보기 4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1340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1340번입니다. 확률변수 x의 평균이 m이고 y는 평균이 2m이고 표준 편차는 이제 반대로 x의 그 표준 편차가 2배 크네요. 그러면 x에다 좀 써놓고 하자.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2시그마가 되는 거죠. 2시그마. 그러니까 4시그마의 제곱이 되고요. 분산은 y는 평균이 2m이 되죠.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이 됩니다. 다음 같아요. 기억의 경우에 이제 이런 형태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니까 기억은 이제 얘를 z로 고치면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지. 그러면 시그마가 2시그마가 되고 0 빼기 마이너스 m이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 요런 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2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m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y는 어떻게 되죠? 얘는 z로 바꾸고 얘는 2분의 5m이라고 그랬네. 그러면 시그마 분의 2분의 5m 마이너스 2m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죠? 자, 표준축도를 고쳤더니 2 곱해 볼게요. 그럼 2시그마 2 곱하니까 m이 되죠? 서로 대칭되어 있네. 그럼 얘는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성립하는구나 라는 게 됐고요. 기억은 맞다. 니은 볼까요? 똑같은 경우로 니은도 역시 고쳐보면 니은은 잠깐만요. 선생님 x가 m에 이걸 자꾸 볼리니까 위로 올려야 되고 내려야 되고 줄여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쪽에다 좀 써놓고 합시다. 자, 니은을 보니까 2시그마분의 n-m이 되네요. 그러니까 0이 되죠. 0. 여기는 할 필요 없네. 0보다 크거나 같은 z가, 그 다음에 2시그마분의 m이 되겠죠. 2시그마분의 2m에서 m 빼니까 m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자, 그 다음에 우변의 경우를 해보면 2분의 1이라고 그랬는데 요것부터 해볼게요. 2m y가 3m 이렇게 된 요 경우를 한번 보면 뭐가 되나요? 자, 이때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시그마분의 2m에서
평균 EM을 빼니까 역시 0이네요. 괜찮아. 그 다음에 Z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분의 평균 M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다음과 같아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됐네. 근데 이건 뭐 말이 안 되지 않나? 왜냐면 0부터 이 시그마분의 M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요 간격이 2배 적다고 그래가지고 확률이 2배 적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선생님 보기 완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내용일 것 같은데 혹시나 결국에 Z의 분포는 Z는 여기가 0이 되잖아.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값과 이 값이 얘가 2배 크잖아요. 얘가 2배 커서 간격이 2배일 뿐인 거지. 여기가 시그마분의 m이면 여기가 절반 이 시그마분의 m이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 넓이가 같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기에 2분의 1을 곱해줬다고 같을 이유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성립하는 걸로, 아니, 이건 안 되는 걸로, 기억만 되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거 좀 줄이고 또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게. 이 부분에는 디귿을 봅시다. 디귿. 자, 디귿은 x는 a보다 크거나 같고 y는 b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을 계산했는데 1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뭐 앞서 얘기했지만 표준 척도를 고쳤을 경우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표준 척도를 고쳤더니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여기가 0이고요. 만약에 이 값보다 크거나 같다일 확률과 이 값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이 만약 같다면 당연히 확률의 합은 1이 되겠지. 그러니까 두 값이 표준 척도로 고쳤을 때 같아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앞에 뻥부터 해보면 Z는 얘가 이 시그마분의 A-M이었을 것이고 이쪽은 시그마분의 B-2M이죠. 2M이 됐을 거야. 근데 얘 확률의 합이 1이라고 하니 두 값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시그마분의 A-M과 시그마분의 B-2M이 같은 거죠. 자, 양변 시그마 곱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M은 2B-4M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문제에서 B에 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도 B에 관해서 정리하면 2B는 A 플러스 3M이 되겠네. 따라서 B가 뭐가 돼요? 2분의 A 플러스 3M이구나. 2분의 A 플러스 3M 맞죠? 따라서 디귿도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만 맞으니까 보기 3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다. 자, 이제 표준 정규 분포의 활용, 유형 9를 같이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9의 1341번을 같이 볼까요? 어느 양식장의 물고기의 무게는 평균이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그러니까 얘가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800g이에요. 표준 편차는 50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때 임의로 선택한 한 물고기의 무게가 830g 이상이 될 확률을 x가 830g 이 될 확률을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따라서 z는 짜잔 50분에 830에서 800 빼니까 30이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 5분의 3이고 따라서 10분의 6이 되니까 0.6보다 크거나 같다 할 확률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0.6보다 크거나 같다 할 확률은 0.5에서 0부터 0.6까지 확률인 0.2257을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0.2 7
0.43이 되나요? 0.1743. 2번이 정답이 되겠지. 1341번이었습니다. 1342번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니스공 하나의 무게는, 이 무게야, X는, 얘가 평균이 56이고 표준 편차가 0.5래요. 자, 이렇게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테니스 공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확률이 55.5 이상 56.5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사실은 이제 0.5가 됐고 위에 것도 55.5에서 56을 빼면 마이너스 0.5가 되겠네. 그지? Z로 바뀌고요. 0.5분의 56.5에서 56을 빼니까 0.5가 되죠. 그러면 결국에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Z가 플러스 1 사이의 값, 즉 2배의 0부터 1까지의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0.3413이라고 그랬으니까 2 곱하기 0.3413 0.6826 이렇게 되겠다. 그죠? 68.26% 이렇게 되는 거겠네. 퍼센트 문제 아니지? 확률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1343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제과회사에서 만든 과자 하나의 무게는 평균이 16g이고요. 표준 편차가 0.3이래요. 이때 이 과자가 15.25g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분법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러네요. 평균이 16인데 과자 무게가 조금 불량인 거죠. 너무 작게 나왔어, 그지? 자, 그러면 Z로 바꾸고요. 0.3분의 15.25에서 16을 빼는 거죠. 그러면 Z는 0.3분의 마이너스 0.75가 나오죠. 그러네. 그러면 이거 왜 펜이 잠깐만요. 30분의 75죠.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5, 6, 30, 5, 1은 5, 5, 25 3, 2, 6, 3, 5, 15 이렇게 되는구나. 2분의 3 그냥 3을 10분의 5 고칠걸. 바보. 다시 할까? 그냥 2분의 3 10 5, 25 0.25가 되는 거구나. 2.5 그래서 Z는 마이너스 2.5보다 적거나 같다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0.5에서 0부터 2.5까지의 확률 0.49를 빼주겠죠. 0.01 보기 1번이 정답이었던 문제였다. 1343번이었고요. 1344번 같이 볼게. 어떤 사람이 집에서 직장까지 자가용으로 출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0분이고요. 평균이 50분. 그러면 얘는 50분이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5니까 5의 제곱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출근 시간은 9시고 이 사람이 집에서 출발한 시간은 8시래요. 그럼 지각할 확률은 어떻게 되니? 라고 했으니까 60분 이상인 지각하는 건 60분보다 넘어가야 되는 거네. 그지?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10분 일찍 떠나갔는데 그러니까 62 초과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는 이제 Z로 바꾸고 표준화를 하면 5분의 60에서 50 빼니까 10이 되네요. 그러니까 2보다 큰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야. 자, 2보다 큰 확률이니까 0.5에서 2까지의 확률인 0.4772를 빼는 거죠. 그러면 0.0228 이렇게 나오겠다. 0.028 보기 3번이 정답입니다. 1344번. 자, 1345번으로 갈게요. 문제 꽤 기네요. 1345번.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이제 하나 나오네. 시장까지의 거리가 평균이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요. 평균이 1740,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면 요거를 정규 분포 따른다고 하니 평균이 1740m가 되고 표준 편차는 500m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다고 한다. 좀 여기서 복잡해졌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슬쩍 조건부 확률이죠.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한 명을 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계산해라. 자, 그럼 파란 부분으로 가면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그러면 2000m 이상인 고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 2000m 이상이 된다. 그럼 이거 계산해 볼까요? 표준 축도로 500분에 2000에서 1740배니까 260이 되죠. 260이 됩니다. 이 약분을 어떻게 해야 돼? 5로 나눠지니까, 그러면 잠깐 5로 나눠지니까 5로 나누면 100이 되고, 5로 나누면 5, 25, 5, 20. 아, 그럼 0.52가 되네. 여기 있구나. 0.52보다 0부터 0.52까지 확률이 이런데 얘는 0.5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죠. 따라서 뭐 그림 안 그려도 되겠지만 0부터 0.52까지 확률이 0.2니까 우린 요 확률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0.3이 되네. 0.3이 됩니다. 자, 다음 것 같아지네요. 그런데 문제는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자동차를 이용하는 곳이 있는 거고 2000m 미만인 사람. 그러면 이게 2000m 이상인 게 0.3이잖아. 그러면 2000m 이상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거리가 2000m 표를 작성해서 하는 게 낫나요? 조건부 확률이 나와서 2000m 잠깐만요. 자, 이제 마무리할게.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했대. 즉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그지? 2000m가 안 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2000m가 안 되는 사람. 뭐 선생님 그냥 표현만 할게. 요 경우를 하는 거야. 그럼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은 지금 0.3에 15%니까 이해하고 0.7에 몇 프로예요? 5%요? 0.05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이때 미만인 경우니까 0.7 곱하기 0.05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계산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요 곱하면 0.045가 되죠. 0.045가 되고 이쪽은 0.57 35니까 0.035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도 0.03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008 분의 0.035. 그러니까 80분의 35가 정답이네. 그지? 80분의 35. 약분만 합시다. 문제에서는 80분의 35니까 5로 나누면
515, 56, 30, 57, 35, 16분의 7. 2번이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조건부 확률이었어요. 1346번 같이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를 때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허근을 가져왔다래요. 그러면 y 입장에서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4분의 d에 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는데 허근이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0보다 큰 x가 3보다 적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계산하면 되죠. 0보다 큰데 x가 3보다 적을 확률이니까 뭐 이퀄을 쓴다고 해서 확률이 바뀌지 않죠. 이게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따라서 표준 편차 1이니까 안 써도 되고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됐고 그 다음에 1분의 3 빼기 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확률 0.34, 0부터 2까지 확률 0.48을 더해주면 되겠네. 그지? 0.82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0.82가 이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유형 9도 해드렸고, 유형 10을 볼게요. 유형 10. 정규 분포에 이제 도수를 구하는 겁니다. 확률만 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무슨 뭐 제품의 개수라든지 사람 수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유형 10의 문제예요. 1347번을 같이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무게의 평균이 50g이래요. 잠깐 소음이 들렸죠. 선생님 지금 아파트 그 뭐지? 조경 나무들 뭐 가지 치는지 좀 약간 소음이 들리네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2의 제곱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생산된 제품의 무게가 평균이 50인데 52.56 이상인 것을 최상품으로 한다라는 거 같네요. 자, 한번 최상품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럼 얘가 52.56이어야 된대요. 56. 그러면 역시 표준 척도를 이용해서 2분의 2.56이 되겠다. 52.56에서 50을 빼니까 따라서 1.28이 되죠. 1.28. 0.4니까 1.28보다 크려면 0.1이 되겠네. 그죠? 0.5에서 0.4 빼니까 0.1 이렇게 됩니다. 즉 10%에 해당하는 거죠. 한 달 동안 3,650개 제품 중에 최상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몇 개인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3,650에서 확률 0.1을 곱해줘서 365가 될 수 있는 거죠. 365개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던 문제 1347번이었고요. 1348번으로 가볼까요? 1000명이 지원한 회사의 입사시험의 평균이 70점이래요. 자, X가 뭐예요? 점수예요, 점수. 점수의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88점을 받은 지원자의 등수를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계산하라는 거야. 그럼 88점 이상이 되는 게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지를 계산해 봅시다. 12분의 88에서 70 빼니까 18이 되죠. 그러면 이제 2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6, 22, 6, 38, 2분의 3이구나. 그러니까 1.5가 되겠네. 1.5 이상일 확률. 1.5까지가 0.43이니까 0.07이 되겠어요. 0.07. 그죠? 그렇게 되겠네. 그럼 88점 맞은 애는 0.07% 안에 들어가는 애고, 따라서 1000명 중에서 0.07을 곱하는 거죠. 0.07 곱하면 뭐가 됩니까? 100명이면 7등 할 텐데요. 그지? 70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000명 중에 70등의 학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348번이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죠. 1349번을 같이 볼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0g. 무게예요, 무게.
평균이 159g.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4g이래요. 그러면 4의 제곱. 자, 무게가 144g 이상 160g 이하인 제품만 출고 합격이 된대요. 그럼 합격이 되려면 몇 퍼센트 안에 들까요? 얘를 계산하면 4분의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 Z 고쳐야 되는데 4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러면 1.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고치면서 할게요. 160에서 10이 되거든요. 그러면 2분의 5가 되죠. 2분의 5. 2분의 5니까 2.5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2.5 이렇게. 자, 그러면 0부터 Z가 1.5까지의 확률과 0부터 Z가 2.5까지의 확률을 두 개 더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둘 다 0.433, 0.494 확률 되게 높아지겠네. 0.9 돼야 되겠어요. 0.92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927. 자,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제품이 모두 1000개일 때 출고 불합격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애들은 그러면 927개 빼고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몇 개가 될까? 73개가 되겠다. 그죠? 얘가 불합격인 거죠. 73개가 불합격. 왜냐면 합격품이 여기에 1000 곱하면 927개가 되는 거거든. 1350번으로 갑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2000명의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은 평균 67분. 선생님 생각이 훨씬 많습니다. 시간. 또 공부하느냐고 또 볼 수도 있고 67분, 표준 편차는 5분 이렇게 된답니다.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 시간이 1시간 이하인, 즉 1시간이니까 60분 이하인 학생 수로 계산하래요. 그래서 시간이잖아요. 60분 이하.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표준 척도로 5분에 60에서 67을 빼니까 마이너스 7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 Z는 마이너스 1.4보다 적거나 같다일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0.5에서 0부터 1.4까지 확률이 0.419를 빼야 되는 거지. 0.081 이렇게 돼요. 081 이렇게 됩니다. 1000명이 81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가는 학생 수 1000명이 81명이니까 2000명이면 그러니까 2000 곱하기 0.81 하면 되죠. 081 162명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서 162명이 그래도 60분 이내로 사용하는 학생들이었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몇 퍼센트 안에 들으시는지요? 공부하는 거 빼고. 정원이 N명인 어느 학과의 신입생이 400명이 지원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성적의 평균이야. 점수입니다. X는 점수. 평균이 395고 표준 편차는 10이라고 그랬어요. 자,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 410점을 맞아야 된다고 그러거든. 평균이 395인데 41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잖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Z는 10분의 410에서 395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15가 돼요. 그러면 우리는 Z가 1.5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고, 따라서 0.5에서 0.43을 빼야 되겠지? 0.07 이렇게 되겠습니다. 400명이니까 100명 중에 7명, 4, 7, 28, 28명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지? 그래서 N은 28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351번도 정리해 드렸고요. 자, 유형 11로 갈게요. 잠깐, 유형이 몇 개 있나요? 12, 13, 14, 15, 16, 17. 선생님이 우리 고3 학생들한테 숙제를 너무 많이 줬네. 자, 유형 11 같이 보러 볼게요.
1352번입니다. 유형 11.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1000시간, 표준 편차가 100시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냐면 전구의 수명 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평균이 1000시간이랍니다. 1000시간. 그 다음 표준 편차는 100시간이니까 이렇게 된대요. 전구의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는 확률이 0.98이 되는 A의 값이 전구의 수명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명이 커트라인으로 보려고 하는가 보다. 그죠? 그러면 시간이 2시간은 넘어야 될 확률이 0.98이 되는 거지. 자,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Z는 100분의 A-1000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0.98이 된대요. 그러면 대충 이제 뭐 느낌을 가져가라고 잠깐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얘가 Z고 이쪽이 0이잖아요. 삐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얘는 지금 선생님 볼 때는 이쪽이 있어요.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이게 100분의 A-100이죠. 그래서 얘가 0.98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0.5니까 0.48을 봐야 되겠는데 2.05죠. 얘가 마이너스 2.05가 되는 거지. 이 값이 마이너스 2.0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100분의 A-100이 마이너스 2.05가 됐구나 라는 겁니다. 100을 곱하면 A는 100 곱하니까 마이너스 2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0 곱하고 100을 더해야 되겠지. 쓰다 보니까 잘못 써놨네. 참나. 평균이 1000시간인데 1000이죠? 미안. 이거 1000이고 100 곱하니까 얘가 됐고, 잠깐 잘못 썼죠? 다시 쓸게요. A-1000이 100 곱하니까 200 마이너스 205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205. 그럼 A는 뭐가 돼야 되냐면 79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A는 795였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1352번 정리해 드렸고 1353번 볼게. 1353번입니다. 어느 농장에서 생후 7개월 된 돼지 200마리의 무게가 평균, X는 무게예요. 무게. 평균이 110kg이고요. 표준 편차가 10kg이래요. 근데 이 200마리의 돼지 중에서 무거움부터 차례대로 3마리를 뽑아서 우량 돼지 선발대를 보내려고 한대요. 왜 웃음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무거운 놈이 우량 돼지가 되는 거죠. 돼지의 운명은. 그러면 X가 A kg 이상이 되는 걸 찾는 걸로 생각할게. 그런데 우량 돼지가 되려면 200분의 3이 돼야 돼. 100분의 1.5니까 0.015%에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우량 돼지 되기 되게 힘듭니다. Z는 그래서 10분의 A-110인데 얘가 0.015가 돼야 된대요. 그렇다면 편전교 분포표가 분포도를 좀 곡선을 그리려고 그랬더니 잘 그렸거든요. 이거 Z고요. Z가 왜 이래? 자, 여기가 0이죠? 또 삐뚤어졌네. 참. 자, 그러면 얘보다 클 확률이니까 지금 여기가 Z에 여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분의 A-110이 되는데 이 확률이 0.015라는 거야. 지금 그림을 보면 너무 크게 잡은 거죠. 0.015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 0.485가 되는 거죠. 찾을까요? 2.17. 자, 따라서 10분의
A-110이 2.17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을 곱하면 21.7이 될 거고 A는 131.7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우량돼지의 최소 몸무게는 커트라인은 131.7kg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야, 생후 7개월 된 돼지가 7개월밖에 안 되는데, 돼지는 돼지죠? 110kg이면 뭐, 그죠? 근데 우량돼지가 되려면 또 131kg 이상이 돼야 돼. 무섭습니다. 돼지의 삶은. 자, 1354번 볼게요. 이번에 양계장으로 갑니다. 완전 동물농장이네요.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 한 개의 무게의 정규 분포가 그러니까 X는 무게인데 무게예요. 달걀 한 개의 무게입니다. 54 g이겠죠? 9의 제곱 이렇게 된답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중 무게가 상위 10% 이내인 것을 특란으로 포장해서 판매하려고 한대요. 상위 10%. 그러면 X가 Ag 이상이 되는 게 10%니까 0.1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란의 무게는 약 몇 g인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0.4가 나왔을까? 아, 맞구나. 네, 지금 잠깐 착각했어요. Ag 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Z로 바꿀게. 그러면 9분의 A-54가 0.1이 되는 거죠. 0부터 그럼 얘까지의 확률은 0.4가 될 테니까 9분의 A-54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1.28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A-54는 98이 72, 2수 97, 92 18, 18. 잠깐만요. 그럼 5 쓰고 2가 올라가나요? 91은 9, 11.52. 그럼 A는 65.52g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계산을 잘못했나? 그러니까 몇 g 이상이냐고 그랬잖아요. 65.52g 이상. 좀 애매하게 나왔네. 약이라고 했으니까 뭐 할 수 없지 뭐. 5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4번이었습니다. 1355번으로 갈게요. 140명의 신입사원 뽑는 어느 회사의 입시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습니다. 응시자의 성적의 평균은, X는 이제 성적이 되는 거지. 점수에 그러니까. 평균이 70, 표준 편차는 12가 됩니다. 이때 합격하려고 하면, 근데 140명을 뽑는 거니까 2000분의 140, 1000분의 70. 그러면 0.07이 되나 보다. 그죠? 그러면 점수가 A 점수 이상이 될 확률이 0.07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죠? 그러면 이제 표준화를 해버리면 Z는 12분의 A-70이 0.07이 나오기 위해서 0.43을 찾아야 되잖아요. 0.43이 여기 있다. 1.5. 그러면 1.5가 되겠구나. 12분의 A-70이 1.5가 되는 겁니다. 2분의 3. A-70은 2분의 3 곱한 거죠. 12 곱하면 6. 18이 되나요? A는 뭐가 돼야 돼? 88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88점이 커트라인이에요. 그래야 140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356번으로 가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400명의 기말고사 성적에 따라 상위 2% 안에 드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역시 점수죠. 성적이니까 점수라고 그럴까요? 이번엔 성적이었을까요? 얘가 평균이 77이고 표준 편차가 3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 안에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x가 a라는 점수 이상이 될 확률이 2%, 0.02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때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하고 그때 커트라인, 장학금 받는 제 커트라인, 그러니까 신의 아들 최고 점수를 b라고 할 때 최소 점수를 둘의 합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 다 계산이 가능하겠죠? 400명 중에서 0.02%라며. 그러면 장학금을 받는 애는 100명 중에 2명 받는 거니까 400명이면 몇 명이 받는 거야? 8명이 받는 거죠. 장학금 받는 학생은. 점수만 알아내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장학금 받는 학생 수를 A라고 그랬구나. 이건 점수니까 A라고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뭐 K라고 바꿀게요. 그러면 Z는 3분의 K-7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0.02가 돼야 된대. 그러니까 0.48을 찾아야 되니까 2가 돼야 되는구나.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3분의 K-77이 2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K는 77 플러스 2, 3은 6, 83점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요걸 B라고 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또 바꿨네. B예요. B. K가 아니라 B라고 해야 될 거예요. B 이상이 돼야 된다. B. 그래서 B의 최소 점수를 구한 거잖아요. 83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A와 B를 더했던 값은 9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었다. 자, 유형 11 두 문제 더 남았는데요. 유형 11까지 풀어드리고 유형 12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할게. 자, 1357번입니다. 모집 인원이 200명의 어느 학교에 입학시험에 100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대요. 그러면 1000명 중에 200명 뽑는 거니까 20% 안에 들어야 합격이 되는 거죠. 0.2. 수험생의 점수의 평균이 점수입니다. 네, 안 쓸게요. 평균이 156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20점인데 합격하기 위한 최소 점수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얘가 0.2 이상이 들어야 되는 거고요. Z는 20분의 A-156이 0.2가 돼야 되는데 그럼 0.3을 찾아야죠. 0.84. 그럼 20분의 A-156이 0.84가 되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0.84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0.84 20 곱할게요. 248, 28, 16 16.8. 그럼 A는 156 플러스 16.8이 되고요. 그러면 172.8이 되겠다. 그지? 그럼 5번이 정답이 되겠네. 1357번의 정답은 5번이었어요. 자, 유형 11의 마지막 문제 1358번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 A 가수원에서 생산되는 귤의 무게 X는 XA라고 그럴까? 이게 무게입니다. 정규 분포가 86에 표준 편차 15래요. 다르고 자, B 가수원에서 생산된 귤의 무게의 평균은 88, 표준 편차는 10이랍니다. 자, 그런데 A 가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인 확률, XA가 98 이하일 확률과 B 가수에서 임의로 선택한 A 이하일 확률이 같다 그랬거든. 그러면 이제 우선 이거 한번 봅시다. Z로 바꾸고요. 시그마 15에 98에서 86 빼면 되죠. 그래서 15분의 몇이 돼요? 86을 빼니까 12가 되네요. 그러면
3무 15, 3, 4, 12 그러니까 0.8이 되는구나. Z는 0.8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잠깐만요. 예, 0.8보다 적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러면 뭐가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확률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A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건데 아이고 바보짓을 했네. 그러면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과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Z로 고치고 A가 10분의 A-88이 된 거죠. 그럼 둘의 값이 같아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10분의 A-88하고 뭐 계산했잖아요. 0.8이라고. 그러니까 A는 88, 10 먼저 곱하면 8이 되잖아. 96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A는 96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1358번까지 정리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 유형 12 정규분포의 활용 평균과 표준 편차 구하기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